안녕하세요. 혼났지마!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인 뉴스가 있죠.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소비자는 배달비 때문에, 자영업자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그 불만이 이번 기회에 폭발한 것 같아요. 당장 기사 들어가서 댓글 몇 개만 살펴봐도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족이 됐다고, 배달비 인상된다, 자영업자는 수수료 인상된다,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 점유율 다 합치면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점유율이 90%가 넘어서 가만히 있어도 다 우리 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굳이 배민이랑 요기요가 한 회사가 됐는데 여기저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회사들이 합쳐지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같은 회사인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에 푸드플라이라는 배달대행 회사까지 모두 같은 회사인데, 얼마 전부터 고객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인수 후에 말은 독립된 회사로 따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마케팅비랑 인건비 절약, 부서 통합 등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또한 지금 매각 금액이 4조 8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고 매각 금액이에요. 작년에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원금 회수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600억씩 이익을 내도 8년을 기다려야 그제서야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에 이윤을 내는 것인데, 이것저것 줄여서라도 원금 회수 빨리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초부터 요기요에서 배민 따라잡으려고 슈퍼클럽 런칭하고 쿠폰 엄청나게 뿌려대니까 배민도 시장 점유율 지키려고 같이 엄청 쿠폰 뿌렸죠. 실제로 요기요는 올해 초에 마케팅비로 1,000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점유율 높이려고 쿠폰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 서로 입점시키려고 배민은 광고 수수료 낮추고, 요기요는 10,000원 이하 배달은 수수료 없애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 주고, 소비자는 쿠폰 주고 할인해 주니까 좋아서 어플 깔고, 전화 안 하고 쉽게 결제 가능하니까 좋다고 사용했던 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네요. 합쳐지면 이런 돈 다 세이브 하겠죠. 우리나라 음식시장 규모가 작년에 20조 원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달앱 시장이 약 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1조 원의 시장은 아직도 대부분 전화 주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겨우 9조 원이니까 앞으로도 전화 주문보다 앱으로 주문하는 비율이 더 커지겠죠? 무려 20조 원이 되는 시장 규모를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빠른 속도로 이 배달앱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의 지분이 87% 정도고, 나머지 13%가 배민의 대표와 경영진들의 지분이라고 해요. 이 중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87%의 지분을 넘긴 건데, 이 투자 지분 중에 중국 자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실은 87%의 지분을 투자자들이 들고 있어서 돈을 실제로 번 건 배민에 투자한 투자 회사만 번 건 줄 알았더니, 배민 대표와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지분 13%는 요기요의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식과 맞교환한다고 하는데, 이 지분 가치가 6천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는 독일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배민 인수가 발표된 다음날 주가가 20% 넘게 올랐다고 해요. 이 회사가 2017년 6월에 상장을 했는데 일일 최고 상승률이고 상장 이래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넘긴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못하게 제재를 가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여론이 조금만 더 분발한다면 공정위에서도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지분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서로 다른 자본이 경쟁을 하게 됐을 텐데요. 근데 이 금액을 투자할 회사가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됐다면 그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나 자영업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롯데마트,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가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우리가 제일 싸다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죠. 4조 8천억에 넘겼다고 하는 이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 기업 가치가 나오는데, 삼성중공업을 사고도 남는 돈이고 한화, 농심 이런 데는 껌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경쟁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지분을 넘겼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궁금해.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은 아시아권의 여러 곳에서 배달 앱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버, 그랩, 고잭,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차량 공유 앱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인데요. 배민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차량 공유 업체들에서 배달까지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카카오 택시도 만들고 카카오 미용실도 만들고 카카오 뱅크도 만든 것처럼 이런 차량 공유 어플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다른 회사도 아니고 요기요에 넘긴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민 대표의 욕심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인수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금액으로 배민을 살 만한 기업도 굉장히 드물겠죠. 지금 인수가 성사되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12개국 아시아 총괄 회장 플러스 배민보다 5배 가치가 큰 15조 원짜리 독일 상장 회사의 임원 플러스 맞교환 지분 가치 6천억 플러스 자기에게 투자해준 투자 회사들의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게 되면서, 소비자랑 자영업자 빼고는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가 맞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도 안 된 사기업의 대표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후폭풍까지 생각은 못했지?